박근혜 대통령 올케 서향희 변호사하고 로펌을 같이 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건계 검사장도 같이 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일가하고 친하니까. 예, 그 저하고 세 명이서 그 로펌을 만들고 그 로펌이 변하고 해서 지금 법무부인 강남 예. 그 박영수 특검이 있었던 저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까지 이제 됐는데 그 이건계 검사장이 변호사님이 저한테 옛날에 했던 말이 야, 이 변호사 요새 검사는 그 검사도 아니야. 우리 때는 말이야. 검사 초임 달잖아. 기생집에서 술 먹었어. 그 조선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똑같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윤석열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고 거기에 예. 젖어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죠. 문제는 그렇게 오래 살면 젖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도 모를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했지? 뭘 잘못했나 내가. 당연히 이게 당연한 건데 네. 백성은 착취당하는 거잖아. 네. 개 돼지. 관은 치하라고 있는 거잖아. 네. 뭐 관치 여기에 젖어 있죠. 존재가 의식을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생각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꼴값 든다고 3년 전에 그 청와대 그 좋은 청와대 놔두고 용산으로 옮기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 어디 있지도 않은 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그 맞는 것 같아요. 그걸로 가서 개판됐으니까. 그래요. 지금 윤석열 이제 체포 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발부가 될까요? 오늘 발부된 이제 여부가 결정날 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이게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경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특검이 갑자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이건 뭐 방어권도 보장이 안 되고 이런 논리로 지금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내란 특검이 보십시오. 이 체포해야 되는 건 김건희도 체포할 수 있어요. 그간에 계속 불응했잖아요. 김건희는 엄청 많잖아요. 지금 고검의 도이치모터스 계속 불응했고 예.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계속 불응했고 남부지검 건진법사 뭐 등등 계속 불응했어요.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들어가서 뚫어놓았잖아요. 거기도 사실 이 정도 되면 체포영장 청구 이렇게 검토할 수 있거든요. 김건희 특검도 최상병도 마찬가지죠. 저는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어. 네, 왜? 제가 이제 그 윤석열 쪽 변호인들은 무슨 작전을 짤까 예.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신속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다고 저는 박수치고 싶은데 문제는 상대방이 프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작하는 법 기술에. 그런데 이제 어젠가 오늘 아침 조금 전에 뭐 그 윤석열에 대해서 출국 금지도 조치했다. 예. 출국 금지는 저는 지난 올 초에 공수처가 출국 금지 조치를 했거든요. 했죠. 그런데 뭐 출국 금지에 기한을 걸었는지 왜 아니 지금 수사 주체가 바뀌면 또 해야 되는 한다고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쨌든 그래서 아마 출국 금지를 또 한 걸로. 출국 금지는 뭐 기본이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법리적으로 지금 윤석열 쪽에서 지금 판사님한테 그 의견서를 낸 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네. 위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주체가 달라졌다. 경찰에서 3번, 그때 나 서면 조사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특검이 특별법에 따라서 수사하는데 특검이 내한테 한 번도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 특검이 해야지 특검이 뭐 체포를 하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윤석열 쪽 논리인데 네, 일단 특검의 특검에서는 논리는 뭐냐? 같이 이제 이어져 왔다는 그러니까 거죠. 어제 이제 그 박지영 특검보 그분이 이제 절차의 연속성. 예. 어차피 너 불응할 거잖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은 소환장을 보내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쪽에서 이걸 가지고 또 막 별짓을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워낙 희한한 짓을 하니까 판사가 지금 영장 발부하기 전에 오늘 그냥 바로 서울고검 출석하는 거예요. 내 조사해라. 또 영장이 발부됐다. 자기는 끌려가는 거는 절대로 안 보여주겠다. 발부됐다고 딱 소식 들으면 바로 경호원들 또 데리고 서울고검으로 그냥 당장 출석해가지고 자, 내 조사해라. 내가 왔다. 이런 카메라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위험한 건 지금 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담당하는 판사님 지금 성함은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 중에 한 분이 할 거예요. 그 네 분인가 있는데 이거는 기소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장만 넣은 거기 때문에 어떤 판사한테 걸리느냐가 다르거든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사들의 80%는 보수입니다. 거기다가 4명 중에 보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판사들은 지금 그간에 굉장히 모욕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5년 후 이 대통령 재판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해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발부되기를 바라지만 기각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하면 돼요. 뭐 그렇죠. 그래도 일단 아까 이제 법률가 두 분한테 여쭤봤는데 다 긍정적으로 100% 발부될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 또 시대의 예언가 이병철 변호사님은 더 신중하신 입장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김용현 의원이 지금 이제 구속 연장 위한 신문 하잖아요. 네. 이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발부 100%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연장이. 아, 그리고 판사님 기피 신청했는데 예, 그거 기각했잖아요. 사실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신중히 심리해 주겠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이틀 미뤘잖아요, 판사님이. 그 정도로 절차권을 보장을 해줬거든, 이제 김용현이에 대해서. 그런데 기피 신청은 본래 실무적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예.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준항고 또 했더만요. 또 재차 기피 신청을 했다 이런 보도도 그것도 또 기각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제 판사님한테 굉장히 열받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그 사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속영장 연장시켜야 되는 명분도 확실하고. 네. 그러면은 김용현은 뭐 100% 된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못 나오고 계속 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뭐 그 윤석열이 다음으로 주요 임무 종사자 예. 넘버 2니까 제대로 재판하면 군사 반란죄를 반드시 추가로 또 넣으면 무기징역입니다. 그 사람은. 아, 군사 반란죄. 그러니까 군형법상 예. 제가 여기서도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추가된 거는 뭐 특수 뭐 증거인멸 이런 쪽이고 이건 다 형법이에요. 지금 군대를 동원했잖아요. 특수부대를 예. 국회에. 이거는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전두환이가 1212 일으킨 그거는 군형법상 군사 반란죄로 처벌을 받았고 5.18은 형법상의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으로 전두환이가 처벌을 받았는데 군사 반란죄는 군형법상 사형만 있습니다. 네, 달라요. 그 구성 요건이 뭐냐? 이거는 이제 현역 군인이 반란했다 이거거든요. 예. 병기를 휴대하고 병기 휴대했잖아요. 예. 작당했잖아요. 현역 군인이 반란을 일으킨 자 사형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지금 군사령관들 이 사람들 전부 군사 반란죄예요. 이거를 지휘한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죠. 근데 김용현이는 민간인 예, 아닙니까? 오케이.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지시한 거는 역시 민간인 신분인 윤석열이죠. 예. 민간인이 현역 군인한테 이게 적용되는 범죄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대법원이 정리를 다 했어요. 할 수 있다.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예. 그 박근혜 때 했던 그 양반이 군형법으로 처벌받았어요. 지시, 뭐 댓글 지시 이런 거를 예. 군부대 보안사에 했거든요. 그게 형법 33조에 있습니다. 신분범,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비신분범 민간인이 가담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한다.
이 33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박근혜 공무원, 최순실 민간인, 공범으로 처벌했거든요. 예. 그런 사례는 많고 군인인 경우는 김관진 사례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죄 이거를 반드시 걸어야 된다. 그러면은 김용현 의원도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이 이제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라는 자가 국가에 반역한 거잖아요. 예. 국민의. 예. 이거는 군사 반란이죠. 그렇죠. 그게 쟁점은 됩니다. 그게 예. 쟁점은 예. 될 거예요. 네. 전두환이 사례는 뭐냐면은 전두환이는 보안사령관의 현역 군인에서 누가 이게 그 당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최규하 권한대행 한테 사전 재가를 안 받고 군부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그런데 사후에 재가를 억지로 받은 거지. 예. 새벽 5시 몇 분에. 그래서 그 국군 통수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병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반란했다 해서 또 현역 군인이니까 그래서 그게 적용됐는데 지금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는 적용되냐? 쟁점은 될 겁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반란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번에 여인형 또 이진우 이렇게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네네. 직접 안 하고 그렇죠. 군에 맡겼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의 설명은 지금 이제 이 사람들 현역 군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민간법원이 아니고 서울중앙군사법원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군사법원법이 좀 더 재판이 신속하고 또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게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사 앞에서 작성한 피해자 신문 조서 이런 것도 지금 3년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형사소송법상 나 그거 인정 안 해 하면 휴지거든요. 3년 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무조건 다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였는데 군사법원법은 여전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빠르죠. 종이 보고 군 검사가 했네. 이거 증거 능력이 있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민간법원은 이제 민간 재판은 그 부인해버리면 그 관련된 사람들 증인으로 다 불러야 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냥 군사법원에서 하도록 군 검찰이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예. 저는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아니 군 검찰 못 믿고 검찰을 못 믿어서 특검법을 만든 건데 그런 실무적인 이유로 그거는 당신들이 해? 야 이게 지금 말씀드린 지금 군형법을 적용해야 되는 군사 반란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만약에 이쪽으로 맡기겠다? 그러면 내란 특검은 너무 해야 되는 일이 제한되고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브리핑을 저 특검법 13조에 대국민 보고 의무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브리핑을 하시고 하면 또 그런 뭐 어떤 이유가 또 납득되는 설명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또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외환죄가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합니다. 예. 외환죄가 외환 유치죄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그 내란 특검법에 딱 이 죄를 수사하라. 평양에 무인기 띄우고 등등 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이런 외환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외환죄라는 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들 뭐 법조인들도 그거를 경험한 사람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최초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과거에도 내란죄 뭐 전두환이 이런 거였지 외환은 없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헌법에 예. 현직 대통령도 예. 내란죄, 외환죄는 처벌한다 이렇게 그렇죠. 돼 있잖아요. 자, 외환죄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에 이제 내란죄 항목이 있고 내란 목적 살인, 뭐 미수, 예비원 뭐 쫙 있고 그 다음 장에 외환죄라는 제목이 있어요. 예. 여기도 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환 유치죄라는 게 있고 또 이적죄가 있어요. 또 많이 있는데 외환 유치죄는
적국과 통모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하고 짜야 돼. 그 북한하고 뭐 북한이 그런 게 해줄 리도 없고 그런 사실관계가 없으니까 북한과 통모라는 거는 몰래 공모했다 이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적용될 만한 죄가 뭐가 있느냐? 외환죄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 그 보면은 뭐 군수물자 제공 이적죄, 적을 이롭게 했다 이거죠. 적한테 돈 줬다, 군수물자를 제공했다, 무기를 공유했다 이런 거 쭉 있고 맨 끝에 보면은 일반 이적죄, 일반적인 이적. 그래서 적국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짓을 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거잖아요. 그 북한이 공격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적용된다면 요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일반 이적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외환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인기 침투시키고 뭐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폭격도 뭐 이런 식으로 원점 하고. 파격한다 했고. 그랬을 때 왜 윤석열과 김건희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이제 우리가 거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뒤집어서라도 자신들이 벗어나 보려고 지금 내란을 일으킨 걸로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북한을 자극하고 전쟁 상태로 이끌고 가려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죠. 이걸 외환죄라고 보는 건데 거기에 딱 떨어지는 법 조문이 없다 이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게 그 외환죄 항목에 그간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외환 유치죄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길래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통모를 해야 되니까. 북한이 통모해 준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북한이 반응을 안 해서 그나마 우리가 잘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모가 성립이 안 되므로 외환 유치죄는 일단 아니고 적용되는 거는 뭐냐? 일반 이적죄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당이 그 12월 3일 날 개헌 내란이 터지고 그 후에 12월 달에 그 일반 이적죄로 고발을 한 보도가 일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확하게 법적인 적용을 한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3대 특검이 동시에 이제 출범을 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애연가 철스트라 다무스님 보시기에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혁혁한 성과를 거둘 특검은 어느 쪽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제일 따끈따끈한 거 김건희 특검입니다. 여기는 진짜 막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은 엄청난 게 수도 없이 나올 사건이죠. 16개 중에 전부. 근데 내란 특검이 어떤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많이 밝혀져 있잖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지겨운 정도예요. 윤석열이부터 그냥 빨리 잡아 넣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김건희 이거는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말고 주가 조작도 뭐 삼부 토건부터 뭐 새로운 게 엄청나게 나와야 되고 건진법사 통일교권도 엄청나게 나와야 되고 거의 게이트들이 나올 겁니다. 양평고속도로도 그냥 양평고속도로 한 글자만 나와 있지 그 내부에 숨겨진 원희룡이 장관이 가담한 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이 특검이 다 밝혀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엄청난 사건이죠.